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입니다. 기업의 인사로 기업의 동향을 읽어보는 시간이죠. CEO 인사이드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 모시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박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슈퍼 전기 주주총회 시즌이잖아요. 네. 자, 이제 뭐 삼성전자의 정기 주총을 시작으로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줄줄이 주총을 열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등기 이사에 대해서 네. 이제 말씀을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먼저 이 등기 이사의 역할이 무엇이고 또 올해는 또 어떤 것들을 좀 주목해 봐야 되는지부터 짚어볼게요. 혹시 그 상장사 주식을 좀 가지고 있나요? 아니요, 저는 없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네. 보통 주주총회 최소 2주 전에 네. 주주총회 소집 공고문을 받게 됩니다. 네, 이제 그걸 보고 네.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게 되죠. 거기 보면 안건이 조금 나와 있어요. 네. 이제 저게 이제 주주총회 소집 공고인데 주요 안건 중에 첫 번째 안건이 항상 등기이사들의 선임, 재선임, 등기이사는 하면 우리가 보통 사내이사와 사회이사로 구분되죠. 사내이사는 보통 회사 내에서 선임하는 분이고 보통 3명 정도, 보통 CEO, CFO 항상 들어가 있고 네. 추가 한 분 더 정도. 그 사회이사는 상장법상 사내이사의 1.5배수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내이사가 3명이면 네. 최소한 4명은 돼야 되는 거죠. 네. 이 두 사내이사와 사회이사가 모여서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이사회라고 하죠. 이사회에서 기업의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합니다. 투자, 고용,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만큼 군안이 막강한 만큼 이 등기이사, 특히 사내이사들에게 막강한 책임도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등기이사의 명단을 보면 이제 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받았을 때 등기이사에 누가 재선임되고 누가 선임되느냐, 그리고 누가 사회에서 들어오느냐를 보면 그 기업이 어디로 갈 수 있는가, 좀 어떤 이슈가 있는지 정도로 우리가 알 수 있고, 지난주에 가처분 신청이 끝났지만 S벤트 같은 경우도 네. 마지막 마지막 주총회에서 표대결은 결국에는 양사에서 내놓은 이사진들을 결정하는, 네. 그 이사진들이 모든 결정하니까,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일정입니다. 그래서 이 주주총 시즌에는 여러 가지 보지만 네. 요 인사들을 보는 것도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사내이사들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예. 네. 일단 사내이사들이 뭐 일단 등기 임원이 되면 네. 모든 책임을 진다는 면에서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자리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각 기업들이 이제 주총 시즌 하면 바로 이제 이 등기이사와 또 이 등기이사를 둘러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이사들 네. 이 선임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일단 제일 관심이 이제 삼성이에요. 맞습니다. 그죠? 네. 근데 이재용 회장은 이번 삼성전자 주총에서 이사 등기사에 네. 복귀하지 않겠다. 예, 이렇게 예. 설명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재용 부회장, 당시 부회장 시절에 예. 그 처음으로 등기이사에 등장한 게 2016년 10월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도 이건희 회장이 2015년에 쓰러지고 나서 바로 등기사에 올 줄 알았는데 네. 좀 머뭇거리다가 2016년 10월 달에 임시주총을 통해서 등기사직을 맡습니다. 그리고는 보통 3년이 기간이니까 네. 2019년 10월에 임기 만료 후에 재선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계속 사법 리스크 때문에 네. 국정농단 사법 리스크도 있었고 인류되면서 이 재선임을 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이제 구속도 되고 이렇게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3년이 됐죠. 이제 3년이 된 2020년 10월에 네. 그 기간에 맞춰 사실은 회장이 취임한 거예요. 네. 그래서 회장 취임을 10월에 맞춘 거죠.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회장 취임하셨으니까 이제 등기사에 올라오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네. 저는 사실 그때 이런 인터뷰 질문을 하길래 올라오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사법 리스크가 많이 남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4대 그룹 총수 중에서 5대 그룹까지 포함해도 총수가 등기사에 올라가지 않는 유일한 분은 이재용 회장입니다. 네, 나머지 다 올라가 있죠. 정의선 회장도 예, 예. 여러 곳에 맡고 있고 LG 최태원 회장 당연히 맡고 있고요. 구광모 회장도 맡고 있고 신동빈 회장도 맡고 있는데 유일하게 지금 올라오지 않는 거는 역시 남아 있는 사법 리스크.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삼성물산 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도 아직 여전히 남아 있고요. 그렇죠. 그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도 아직 재판 중입니다. 그렇죠. 네, 두 가지가 여전히 남아 있고
지난 10월을 기억해 보면 이재용 회장이 이제 회장으로 올라올 때 여러 재계 인사들이 전문가들이 뉴 삼성의 캐치프레이즈를 내놓지 않을까. 그 이건 회장은 들어올 때 신경영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삼성도 3세가 들어왔으니 굉장히 재계에서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아무런 메시지를 사실 내놓지 않았어요. 유일한 메시지는 그 선친이신 그 이병철 회장이 주장했던 인재와 기술 딱 두 가지만 그냥 다시 백투더 베이직 정도만 내놓고 이제 글로벌 행보만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이재용 회장의 등기사직은 아마 이 사브리스가 끝날 때쯤 그리고 두 가지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회장의 올라가는 거와 네. 아직 남아 있는 지배구조 개편 네. 이 두 개의 조각이 합쳐질 때 뉴 삼성이라는 메시지를 내놓고 등기사직에 오르면서 새로운 삼성에 대한 어떤 비전을 제시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약간 법적인 책임으로서 뭐 등기 임원이 되고 안 되고는 사실은 관계가 없고 네, 어떤 모멘텀, 네. 이 새로운 캐치프레이를 걸 때 이제 약간 드라마틱하게 보이. 저는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어쨌건 어떻게 될지 기추가 근데 이제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지금 방산업체는 네. 유죄 이력이 있으면 등기사에 오르지 못해요. 금융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 리스크는 있죠. 예. 그러니까 일본은 아예 안 되고요. 음. 그래서 진동빈 회장이 당시에 긴급 분쟁을 할 때 유죄 판결 때문에 굉장히 일본에서 시끄러웠죠.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금융권은 이게 안 되고 음. 유죄 이력이 있으면 그다음에 방산업체는 안 되고 예. 그래서 하나의 김성인 회장 같은 경우는 민감했었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 이재용 회장도 이게 완전히 불리해졌을 때 당당하게 오르겠다 이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반면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 정의선 회장이 사내이사로 재선임이죠. 네, 다시 재선입니다. 선임되는 거죠. 예. 예.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현대모비스는 굉장히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일종의 지주회사죠. 네. 현대차 그룹을 이끄는 핵심 계열사고, 그래서 정의선 회장이 그 처음으로 등기 이사에 오른 게 2006년 3월이에요. 네. 굉장히 오래됐죠. 네. 이미 13년 전이기 때문에 그때 전무일 당시에 등기사 오를 때 정몽구 회장이 낙점을 했구나라고 이미 이제 메시지가 이미 전달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정몽구 회장의 사임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2021년 그러니까 2년 전에 정몽구 회장이 현대모비스 등기사를 중도에 사임한 거예요. 임기를 채우지 않고 했다는 거는 이제 완전히 정의선 회장으로의 대권이 간 거구나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읽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대모비스의 등기사의 선임 재선임과 사위사는 되게 중요합니다. 현대차 그룹을 읽어낼 때 그렇죠. 여전히 현대차 그룹은 지배구조 개편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네. 그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은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모비스의 등기이사 재선임은 그래서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예. 이렇게 읽어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앞으로도 현대차 그룹의 여러 가지 의미를 볼 때는 현대모비스에 누가 대표자를 앉는지 누가 등기사로 올라가는지는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이 현대모비스에서 신규 사회이사로 또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다고 하는데 여기엔 또 어떤 의미가 그럼 있겠습니까? 이분을 좀 되게 재밌게 봤는데요. 네. 제임스 김 현재 암참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입니다. 예. 제임스 김 이제 재미교포죠. 뭐 이분 이력이 되게 화려합니다. 야후코리아 CEO 했고 마이크로소프트 CEO 하셨고 예. 최근에 한국 GM CEO까지 했습니다. 네. 그 현대 암참 현재 회장이신데 현대차 그룹의 사회이사들의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 사회이사들 그들을 쭉 읽어보면 네. 제가 한 10여 년간 쭉 추적해 보면 항상 빠지지 않는 게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빠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현대기아차가 우리나라 자동차 마켓 시어 70% 네. 독과점 같은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그게 민감합니다. 네. 그래서 그쪽으로 굉장히 이제 항상 그 자리가 비어 있는데 이번에 그 자리 하나가 빠지고 네. 제임스 킴이 들어왔다는 의미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IRA입니다. 현대차가 이미 이제 지금은 그 전의 현대차는 도메스틱 정도의 관리만 해도 되는 정도의 메시지였다면 이제는 이게는 현대차가 완전 글로벌한 기업, 특히 미국 시장에서의 그렇죠. 입지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IRA의 대응을 단순히 뭐 정부에 맡기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직접 지금 나선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제 암참 회장의 제임스 김을
추대하고 앉혔다는 이야기는 네. 미국과의 채널 소통, 그렇죠. 예, 미국 국회와의 채널 소통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다 채널을 구성하겠다. 네. 특히 작년 연말에 현대차의 공용원 사장이 네. 갑작스러운 사임을 한 이유도 예. 일설에서는 미국 IRA에 대한 대관 책임을 물어둔 것으로 지금 읽고 있거든요. 예. 일부에서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제임스 김의 현대모비스 사회이사의 추대는 현대차 그룹이 미국 자동차 시장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얼만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걸 좀 읽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방향성을 읽을 수 있는 인사다. 네. 그럼 이번 전체적인 주주총회에서 오너일가들의 사내이사 선임의 안건 네. 이런 것들은 주요하게 좀 체크해봐야 될 것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선 하나그룹의 네. 김동관 부회장이 역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예. 사내이사로 등장했다는 것은 균형과 성계에 확실하게 교도보 옷을 박았다. 역시 이제 작년에 하나그룹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한 방산 기업의 대대적인 네. 구조 개편이 있었거든요. 네. 하나로 떼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떼고 그다음에 하나 갤러리 이제 상장 준비하고 그렇죠. 이런 여러 준비 자체가 예. 삼형제로 분리를 확실하게 하고 네. 김동관 부회장으로의 확실한 승계. 승계를 네. 이제 공고히 했다는 의미고 LS 그룹은 3세로의 승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이제 구동희 부사장이 작년 연말에 부사장으로 승진을 했는데 예. 승진이 하자마자 바로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했다는 것. 음. 이런 것들은 아까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승계와 아주 밀접하다. 오늘과는. 그래서 삼승기로의 확실하게 지금 교도부를 확인했다고 읽을 수 있고 네. 반면에 오늘과 중에 어떤 오너더 분들은 너무 많은 등기사를 해서 문제가 되는 분도 있거든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뭐 SM그룹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조사했을 때 무려 60여 곳에 겸직을 하는 분도 있어요. 네. 네. 그 제가 이제 회의 숫자만 이사회 회의 숫자만 따져봤더니 예. 보통 1년에 이사회를 한 7번에서 10번 정도 하거든요. 네. 60곳 하면 70번 예. 해야 되니까 뭐 한 300명 편하니까 예. 회의도 참석 못할 것 같다라는 제가 말까지 드렸는데 그러네요. 반면에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신세계 그룹 정유경 그러니까 그 정용진 네. 부장과 정유경 사장은 지금까지 전기사를 전혀 맡지 않습니다. 한 곳도 맞지 않습니다. 한 곳도 맡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이런 부분도 또 반대로 비판을 해요. 예. 그러니까 누릴 건 다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예. 있겠네요. 또 예. 그럴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사내이사라는 것은 회사에 문제가 됐을 때 직접적으로 형사 민사를 책임지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책임 있는 자리고 예. 책임 경영이라서 그래서 나온 말인데 예.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맞지 않는다. 특히 그 작년에 실시된 그 고용노동부의 산재 예. 그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처벌. 피하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는 등기사가 되게 많습니다. 그 처벌을 담당하는 등기사를 들이는 곳도 있어요. 대림이라든지 뭐 이런 보면 특히 건설업체 같은 경우는 이 법이 무서우니까 예. 그런 것들도 또 눈여겨보는 아주 재밌는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네. 그 오너일가 이제 3세, 4세들이 이제 경영에 이제 좀 일선에 나서는 이제 모습들도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어떤 흐름으로 봤을 때는 좀 이 사진에 좀 많이 합류하는 흐름인지도 궁금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이 3, 4세들이 대거 이제 세대 교체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예. 예를 들어서 뭐 그 현대중공업이 이번에 이름이 바뀌었지만 HD 현대처럼 바뀌었지만 정기선 사장 같은 경우도 등기사로 다 등재하면서 그렇죠. 이제 일선에 나서는 거죠. 네네. 3세로 완전히 직영 복귀. 그 외에도 이 70년대생, 80년대생까지 대거 등기사 사내이사로 들어오면서 굉장히 세대 교체가 빨라지고 있는 것. 그리고 요즘 3, 4세들은 유독 달라진 게 네. 바로 올라가자마자 다 등기사로 등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앞에 전면에 나서서 그 이전의 오너들과 달리 앞에 전면에 나서서 경영을 진두지휘하는 게 요즘 3, 4세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에는 저희 금융권 사회이사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여기 좀 분위기 지금 어떻습니까?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기 이제 어떻게 읽어내셔야 되냐면은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 두 가지를 딱 지목했어요. 예. 금융과 통신. 그러니까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니까 네. 이자 부담 때문에 서민들 민심이 되게 안 좋잖아요. 예. 이 민심을 좀 달래기 위해서 두 개를 좀 누르고 있는데 네. 금융 쪽과
통신을 누릅니다. 금융은 일단 너무 독과점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면 보험이나 이쪽도 일종의 금융 결제를 허락해주는 체제로 가서 네. 약간 매개 효과를 누리는 것 같고 통신 쪽도 제4 통신사 같은 걸 한 매개 효과를 누리는 것 같은데 네. 그러려고 사전에 준비하는 게 뭐냐면 금융권들은 보시면 오너가 없지 않습니까? 네. 네, 오너가 없는데 그리고 금융권들의 다 일대 주주가 국민연금이에요. 네. 그를 통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압박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국민연금이라는 키와 그리고 금융권은 이 사회이사들이 그 대표이사 추천위원회를 다 사회이사들이 맡고 있어서 네. 사회이사들을 물갈이하면서 현 정부의 쪽 사람 말을 잘 듣는 사람을 바꿔서 이번에 4대 금융을 보면 75%가 물갈이합니다. 네. 사회이사들로. 네. 보통 지금까지 그 금융권 사회이사는 기본 연임입니다. 연임. 지금 현재 상법상 한 기업에서 2번 연임할 수 있거든요. 6년까지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계열사를 바꾸면 9년까지 할 수 있는 현재 예. 법인데 그 관례를 다 깨고 지금 3년 된 분들 다 나가시고 이 75%가 바뀌는 데다가 거기다가 뭐까지 합세하냐면은 행동주의 펀드까지 합세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권들이 굉장히 배당에 인색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행동주의 펀드까지 나서서 압박을 하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수출하겠다. 배당 많이 해달라.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어서 이번 금융권의 사회이사 물갈이도 굉장히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부에서 물론 압박도 있겠지만 사실상 진짜 사회이사의 역할이라는 게 네. 그 뭐 중립성도 있어야 되고 네. 뭐 지적할 만한 사항들을 적발해내서 제기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부족하다 이런 정부의 뭐 제언이 없어도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 금융사별로 이게 굉장히 많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건 그만큼 그 부분에 좀 취약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그 미국 상법을 보면 사회이사들이 굉장히 법적 책임이 무거워요. 네. 그 사건이 터지거나 뭐 관리 감독 못하고 그러면 같이 법적 책임이 묻는데 우리가 아시지만 지난 한 5년 동안 보시면 금융사고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은행도 있었고 신한은행 인사 참사도 있었고 예. 그 사회이사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네. 예, 그런 데 대한 혹독한 채찍도 분명히 더한 것 같고 그렇다고 이번에 바뀌는 사회사들이 그 정도 책임감을 가지고 할 만한 분들이 추천되느냐 저는 그렇게도 보지 않아요. 그게 보면 이제 다 자기 편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회사라는 자리가 예.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사내이사들을 견제하는 역할이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회장이 바뀌면 회장 사람들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문제를 방지할 만한 걸로 가지 않다는 게 더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네. 개별 금융사별로는 어떻습니까? 우선 지금 보면 이제 BNK 금융이 이번에 절반이 물갈이 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BNK 금융이 지난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 그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동창이께서 그렇죠. 회장이 계시다가 예. 정권 바뀌면서 갑자기 바뀌었잖아요. 네. 그 빈대인 회장이 올라왔는데 이 중에서 그 두 분이 네. 빈 회장의 인연이 있는 불로 들어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일종의 셀프 연임으로 봐야 되고요. 네네. 그리고 거수기 역할을 그대로 이제 한다밖에 볼 수가 없는 거라서 조금 뭐 수장만 바뀌었지. 아까 사회이사 제도에 대한 그런 원칙적인 것들은 전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그리고 신한금융은 되게 재밌는 게 원래 신한금융은 항상 그 이사 멤버에 그 신한금융이 출발이 일본이지 않습니까? 제일교포들이 시작한 금융회사인데 이번에 재밌는 건 제일교포 주주그룹에서 추천한 그 몫이 있거든요. 예. 그 몫이 4명에서 3명을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신한금융이 점점 더 그 제일교포 쪽에 네. 그 입김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게 것도 이번 재밌는 인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금융도 아까 BNK처럼 임성용 전 금융위원장으로 네. 이제 관치금융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네. 관례와 다를까 이번에 7명 중에 4명의 임기가 만료돼서 네. 교체가 되는데 이 중에 신임 사회이사 2명의 선임 절차가 있는데 이 두 분이 네. 임종용 회장 내정자가 거의 인선이 있는 네. 들어와서 이게 이제 그 금융권이 뭐 계속 이런 식으로 사회사들을
회장 친한 분들로 가면 저는 지난 5년 동안 있었던 그런 금융사고가 다시 재발하지 않으라는 보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와치독 역할이 약해지는 것 같아서 이번에 네. 바뀌어도 크게 바뀔 게 아니다. 뭐 그렇게 자꾸 얘기가 네, 들리는데. 거기다가 근데 우리금융은 또 이번에 우리 은행장이 예. 그러니까 전 회장 사람이거든요. 네. 이거 이원덕 그 대표가.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가장 우리은행 그룹의 핵심 관전 포인트는 네. 이원덕 우리은행장이 이번 조직 쇄신을 명분으로 아마 바뀌지 않을까. 아. 예, 이런 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그대로 갈까? 예. 이게 회장이 바뀌었는데 그대로 갈까? 손발을 맞춰야 되는 분인데. 네. 그렇겠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은행을 보는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KB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KB는 이번에 회장은 바뀌지 않았어요. 예. KB는 바뀌지 않았는데 이번에 사회에서 후보로 올라오신 분이 김성용, 여정성, 조화준 이 세 분인데 이번에 다 중임 사회이사 역시 회장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대로 중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특징이죠. 네. 신임 사회이사로는 뭐 김성용 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라든지 예. 그 여정성 서울대학교 소비자학 교수라든지 조화준 뭐 메르세데스 벤처코리아 스페셜 코리아 분이라든지 예. 이런 분들인데 좀 친정부 쪽 사람들이 네. 한두 분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성분이 또 2명이잖아요. 저희 네. 지난주에도 그 여성 사회이사 비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좀 적용이 된 거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지금 우리은행이 금융사 중에는 최초로 3명의 여성 사회이사가 합류가 됐어요. 이게 이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뭐 좋은 의도죠. 네.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눈 가리고 아무런 식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상법의 개정 때문에 여성 사회이사들을 좀 예. 드려야 되는 한미성 드려야 되니까 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ESG 때문에 네. 그 ESG 때문에 여성 사회이사를 드리는 것도 하나의 이제 흐름처럼 돼 있는데 근데 이분들을 보면 여전히 사회이사의 본질적 목적보다는 네. 뭐 다른 어떤 네트워크나 이런 것 때문에 오른 분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뭐 여성 사회이사가 뭐 늘어난다는 등 뭐 이렇게 시대에 맞게서 조금 이 사회이사의 어떤 제도도 조금씩 변화해 오고 있는데 하지만 여전히 지적해 주신 것처럼 뭐 학연이나 지연에 너무 많이 얽혀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여전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관료 출신들은 여전히 들어오고요. 효성의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네.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번에 추천됐고요. 네. 성인모 전 산자부 장관 이번 역시 들어왔고 지난주 뉴스 중에 재밌었던 게 에드윈 퓰러라고 예.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 회장이 네. 하나의 사회에서 갑자기 들어옵니다. 음. 근데 뉴스가 어떻게 장치됐냐면은 네. 김성현 회장의 40년 직위, 아. 퓰러 회장, 음. 사회사 들어오다. 이 뉴스가 저는 사회사 제도 자체를 굉장히 무시하는 뉴스인 거죠. 그렇네요. 그러네요. 그런 네. 거잖아요. 예. 사회사라는 거는 경영진을 와치독을 견제 역할을 해야 되고 그렇죠.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회장이 아주 친한 40년 지기를 오히려 드리는 거를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있다는 게 저는 그 뉴스 보면서 굉장히 넌센스였습니다. 아니 이게 저게 홍보할 일인가? 40년 악연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그건 아니지만 실제 미국의 포천 500대 너무 기업들 보면 대놓고 그러는 게 그렇죠. 좀 진정성의 의심을 미국의 또 포천 받을 500대 수 기업들 보면 있는. 사회사 드리는데 네. 경쟁사 대표이사 같은 분도 들어와요. 감시하라는 거죠. 감사합니다. 예. 주주들이 추천합니다. 우리 주주들 대신해서 우리 경영진들이 정리를 잘하는지 네. 좀 와치도 좀 해라. 네. 그래서 경쟁사 대표 하셨던 분들 들어와서 막 와치도 하고 그러는데 음. 우리는 오히려 뭐 계속 일종의 기업들이 사회이사가 유력한 분들이 오는 거를 자랑거리로 생각하시는 유명한 분들이 오는 거. 거예요. 우리 회사 이 정도야. 아. 전 검찰총장, 장관, 장차관급들 힘 있는 권력기관에 사람들이 앉아 있어. 우리 정도 이 정도 네트워크 있고 힘이 있으라고 일종의 홍보 자랑거리로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근데 지금의 이런 현상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라던가 뭐 그런 게 없나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행동주의 펀드들이 그렇죠. 공격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감시를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행동주의 펀드들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주주 제안을 하는 게 사회이사 추천을 합니다. 사회이사. 네. 그래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점점 더 공격 당할 거리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사실이죠. 오히려 스스로 자정해서 좀 객관적이고 그러게요. 그런 분들을 앉히면 오히려 행동주의 펀드들을 좀
방어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반대 역할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애초에 취지대로만 했더라면 그럼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요즘 또 추세를 보면은 여성 법조인 출신을 또 선호한다고 하는데 네. 그 배경도 궁금합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 네. 지난번에 한번 사회이사의 이력을 쭉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사회이사 30대 고려 사회이사 액들을 보면 한국의 권력 지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네. 근데 검찰 출신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아, 맞아요. 그러니까 상법으로 작년 8월 달부터 그 자본시장법을 바꾸면서 네. 이사진 중에 이게 재밌는 게 이사진 중이에요. 네. 사내이사, 사회이사를 합쳐서 이사들은 100% 한성으로 할 수 없다는 게 법조항입니다. 자, 이 법조항을 만든 그 최의원 그 말에 따르면 사실은 사내이사에 한두 명 바뀌는 걸 원했어요. 그래야 다양성이 높아지지 그렇죠. 않습니까? 경제도 역할도 하고. 그 이 법을 바꿨더니 사내이사는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줄었어요.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이게 사회이사들만 여성으로 바꿔요. 기업들이. 법을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이 사회이사 여성들을 바꾸는데 제일 인기 있는 출신들이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여성 사회이사 후보는 지검장 출신들입니다. 검찰 출신. 네, 검찰 출신들. 이런 최소한 2개 이상을 합니다. 겸직으로 2개까지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인기 있는 출신들은 로스쿨 대학원 교수 출신들입니다. 법학 전문 대학원 출신들입니다. 예. 그 세 번째 인기 있는 그룹은 환경부 관련 출신들, 환경부. ESG 관련. 예, 아, ESG 관련. 예. 그리고 경영학과 교수 이렇게 네.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이 바뀌어서 상법이 그나마 여성들의 뭐 이런 다양성이나 견제 확보 차원에는 되게 좋은 법을 바뀌었는데 여전히 기업들은 그 여성들조차 그런 시각으로 보고 사회사로 추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은 이제 등기이사 그리고 주총 시즌에 주목해야 할 이슈들 모두 좀 알아봤는데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깊이가 다른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훈. 성규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